먼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 일정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베이징을 어떻게 떠났는지 어제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대통령이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그리고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연달아 만나서 네. 한중 관계 전면 복원 및 협력 확대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리창 총리는 중국의 경제 사령탑으로 시진핑 주석 다음의 서열로 꼽히고요. 자오 위원장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장격이라서 서열 3위로 거론됩니다. 중국의 실권자들을 두루 만난 셈인데요. 네. 리창 총리와의 대화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리창 총리가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설명하다가 특히 대통령님과는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라고까지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질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기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정상회담 때 거론됐던 내용들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뤘다고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얘기가 좀 오고 갔습니까? 네, 자오 위원장과 만났을 때 판다 추가 대여 문제라든가 중국 내 독립 사적지 보존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인민대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에 해당돼서 관련 얘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판다 임대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예 이제 임대한 판다를 네. 한국 광주의 우치동물원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곳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실용적으로 좀 대화를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판다가 또 올 수가 있다. 이 판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또 이제 한중 경제협력 행사도 9년 만에 열렸는데 4,400만 달러의 계약 성과가 있었다. 예, 성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군요.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맞춰서 예. 코트라가 갱체한 행사였는데요. 어허. 우리 기업 58개사, 중국 기업 95개사가 참여해서 그런 계약들이 맺어졌다고 해요. 음. 특히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청와대에서도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이번 방중에 함께 해줄까 좀 우려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무색하게도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를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한중 경협의 새로운 단계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고 사실 4,400만 달러 계약 성과 이것도 참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부분이지만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바로 이제 샤오미 폰 셀카인 것 같아요. 이 장면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제일 인상적인 장면 그 사진 그 영상을 꼽자면은 이 샤오미 셀카 찍는 그 현장일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도 이번 방중 성과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보이는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장이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오마이TV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김상우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번 방중 통틀어서 가장 백미에 남는 장면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와대 쪽 설명을 보면요. 네. 이게 원래는 한용 꽃다발을 샤오미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찬을 마치고 걸어 나오다가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된 것이고 또 네.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시진핑 주석과 친밀감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까 방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강구했고 실제로 이런 샤오미 그때 선물 받은 샤오미 폰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는 대통령이 직접 낸 거라고 합니다. 중국 측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환구시보나 인민일보, CCTV 등 중국 언론들이 해당 내용을 다 다루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자체 지금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도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처음 맞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표정이 흐뭇한 표정으로 지금 샤오미 폰 카메라를 좀 보고 있는데
이 특별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시 주석이 사실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그 포커페이스로 네.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약간 뭐랄까요? 푸바오 같은 그런 푸근한 모습이 나오는데 예. 다른 중국 인민들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실제 좀 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네. 요런 셀카가 주목이 되면서 중국 내 SNS에서도 관련한 사진들이 아. 공유가 됐는데 시 주석이 약간 뭐랄까요? 중국 내 존엄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음. 시 주석 사진만 잘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유통되고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게 상당히 뭐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이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 찍는 이 모습들 이게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을 더 해보도록 하고 김혜경 여사는 북경 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서 치킨을 쌌다고요? 네,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 네. 축하의 의미를 담아 전달한 건데요. 아하.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뭐 재외 국민 학생 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고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음. 어, 초등부 학생들과는 함께 연화장을 만드는 그런 일도 했었고요. 네. 이곳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 오래 활동해온 한인 여성들을 따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응원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가 뭐 이제 펑리위안 여사와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는 그 현장, 그리고 뭐 떡만둣국을 끓였던 그 현장, 그 다음에 치킨까지 쏘면서 학생들과 함께 또 수업도 하고 또 격려의 인사도 하고 이런 것들, 이것도 뭐 그전 정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외교고 이게 바로 영부인의 역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저는 펑리위안 여사와 대화를 나눌 때 네. 했던 의제 관련해서 좀 음. 주목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실 저희가 가장 관심이 높았던 게 그 한한령이 어떻게 좀 완화될 수 있을까 이번에 계기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앞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하기가 어려운 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가 펑리완 여사와 대화를 하면서 네. 두 분 다 음악을 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좀 음. 공통점으로 화제에 올리고 중단됐던 한중 가요대전을 한번 재개해 보는 게 어떻겠냐. 약간 구체적인 음. 사안을 얘기하면서 좀 상황을 풀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문화적 외교 그런 부분들을 김혜경 여사가 좀 담당해 줬다. 요런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혜경 여사가 상하이에서 네. K-뷰티 행사에 참석하거든요. 어. 저희가 중국에서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했었고 네. 또 지금 최근 K-뷰티가 주목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도 여사의 어떤 소프트 외교가 좀 음. 주목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피아니스트 이 김혜경 여사와 성악가 펑리위안 여사 그 만남, 이게 참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만남이었고, 한한령 이걸 좀 풀어내는 그런 또 역할도 해내는 게 아니냐,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중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상하이에서 어떤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대통령은 어제 상하이에 도착한 후에 중국의 다음 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고요. 네. 오늘은 이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서 한중 경협 중요성을 한번 다시 다집니다.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사실 어제 만찬에서 좀 디테일이 빛났습니다. 천지닝 서기가 이 중국의 환경부 장관 그리고 베이징 시장을 지내면서 대기 질, 미세먼지 문제를 굉장히 해결하는 데 공로가 있었거든요. 네. 환경학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콕 집어서 대통령이 굉장히 고마웠다. 뭐 공이 크시다. 뭐 이런 추켜 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상하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방문을 해서 그 청사 건물을 방문해가지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방중 일정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